네, 반갑습니다. AP투자연구소입니다. 자, 9월 20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는 0.52% 상승 마감하였고요. 코스닥은 1.12% 강세를 보였습니다.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, 코스닥 조금 상반되는 수급 동향을 보였지만 기관은 양대 시장 모두 매수를 했어요. 특히 코스피의 경우는 3천억가량 꽤 괜찮은 거래대금 매수를 하면서 오늘 좀 증시 상승을 견인한 부분이 있었다. 기본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좀 분봉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시초가 이후에 잠깐 강세를 보이다가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막 나오진 못했어요.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. 그래서 오전 중에 강세를 보이다가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하였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상승의 증시 방향성 길로를 잡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 상승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전일 뉴욕 증시, 미국 증시가 다 반등을 하는 추세였죠.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반등을 했냐? 무언가 지금 증시에 껴있는, 증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슈, 상황들에 대해서 무언가 불확실성이나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라 최근 낙폭이 좀 컸잖아요.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낙폭이 컸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냥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하루였다.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하루였다. 이 정도 모멘텀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겨보고 있습니다. 뭐 이제 모멘텀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적 시즌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붙었다라는 정도, 이 정도 모멘텀 정도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내일 모레 새벽에 22일이죠. 22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돼요. 금리 인상의 폭, 뭐 0.75%포인트 혹은 1.00%포인트 둘 중에 하나겠죠. 지금 시장에서는 거진 이 자이언트 스텝의 무게가 좀 맞춰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 이 이후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. 사실상 그 전까지는 FOMC를 앞둔 관망 혹은 경계 심리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의미를 찾아보기 힘든 움직임들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0.75%포인트 인상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악재가 아닐 것이다. 1.00%포인트는 악재일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사실은 둘 다 불안해요. 이제 미국 대형 증권가들 예상치를 보면은 대부분이 자이언트 스텝이고 노무라 증권인가? 1.00%포인트를 예상한 곳은 노무라밖에 없다고 제가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. 물론 시장 예상치보다 더 큰 폭의 인상을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악재 풀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따져봐야겠고요. 0.75라고 해도 결국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CPI인 거잖아요. 이 CPI에 대해서 물가가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정해지는 건데 저는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은 계속해서 하락 수순을 밟으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왔어요. 돌아와가지고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기보다는 그 자리 근처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 풀리는 움직임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코로나는 끝났다 그런 언급을 했죠. 그러면서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뭐 바이오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간 소비에 대한 내용, 뭐 여행에 대한 내용, 수출 수입에 대한 내용, 각종 경제 지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다양한 기초산업군들 그리고 유가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가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러면은 물가에 대한 우려감, CPI에 대한 우려감도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.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고용지표, 서비스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수요는 많은데 인력 시장에서 못 따라간다.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임금이 많이 올라간다. 그런 부분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.
이런 점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0.75%포인트 인상 이후에 다음 FOMC 뭐 연준에서 이번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 좀 전망을 제시할진 모르겠으나 여기서 한 번 더 우려감 깊은 발언을 한다면은 이것 또한 우리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여기서 좀 이제 완화적인 모습을 밝힌다고 하면은 증시에서 호재풀이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뭐 리오프닝 관련주, 제주항공이나 뭐 항공주들이 있죠. 대표적으로 진에어,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 이런 카지노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였고요. 바이든의 팬데믹 종료 발언이죠. 물론 미국 행정부에서는 저기 뭐야, 아직 비상사태 해제를 위한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는데 바이든이 언급을 한 점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다 살펴볼 수 있겠고, 뭐 LG 이노텍, BH 이런 종목들 좀 강세를 보였어요. 아이폰 14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인 건데 전일 미국 증시에서 애플도 3% 가까이 되는 강세를 보였죠. 그래서 애플이 폭스콘의 아이폰 14 라인을 아이폰 14 프로 라인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도록 알려졌다,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좀 강세를 보인 것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. 건설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. GS건설, 뭐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, 이제 언론에 따르면 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.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산업인 이 신속통합 기획을 신청하며 재건축에 나선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있어요. 그게 최대 65층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기존에 논의됐던 재건축안보다 더 층수가 높아졌다 이러면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로봇 ETF에 이어가지고 뭐 로보로보,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, 뭐 스맥 이런 로봇 관련주들도 좀 관심을 보이고 시장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. ETF 이후에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내용 체크해 볼 수 있겠고, 오늘의 증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